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2교시. 다른 개념을 또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 A 태그 노멀라이즈 직전에 배웠는데, 노멀라이즈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바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제가 화면에 DIV로 너비 높이 200짜리 네모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녀석은 만들어지자마자 이만큼 여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여백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가 바디 때문이라고 했었죠. 바디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진을 0으로 제거하는 게 바디 태그의 노멀라이즈입니다. 자, 이 노멀라이즈를 하지 않고 우리가 화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화면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런 여백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디 태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고 정교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바디 태그를 항상 노멀라이즈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태그를 사용하든 안 하든 바디는 어쨌든 노멀라이즈가 필요한 거고요. A 태그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컬러 이네릿과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고 하는 이 노멀라이즈 이 두 가지를 CSS 상단 쪽에 위치를 시켜주고 그 밑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노멀라이즈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배울 건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죠. 자, UL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OL이라고 하는 녀석 이 두 가지를 좀 배워볼 거예요. UL과 OL. 자, 이 UL과 OL은 일단 이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UL 이 녀석은 unordered list고요. OL은 ordered list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얘는 순서가 있는 목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태그고요. UL은 순서가 없는 녀석을 리스트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가 ordered list, unordered list, 리스트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목록에서 이 녀석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자,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화면에 무언가를 그리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리스트, 이 li라고 하는 이 녀석은 리스트 아이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UL, OL 이 녀석들은 목록을 의미하는 거고 그 목록을 구성하는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들을 우리가 li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UL이라고 하는 애는 li 없이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형태가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고 무조건 UL이든 OL이든 li라는 녀석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둘의 차이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UL과 OL의 차이는 이거예요. 위에가 UL이고요. 아래가 OL입니다. OL은 순서가 있는, 즉 리스트 하나당 이런 넘버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그리고 UL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부분인데 제가 수업 페이지에 뭔가를 목록으로 쭉 올려드릴 때도 보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지금 UL, li를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L과 li 자, 실질적으로는 OL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넘버가 매겨져 있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이렇게 넘버가 매겨진 것들을 OL 가지고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는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OL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목록 리스트는 UL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UL li 같은 녀석은 여기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예 영역을 좀 이렇게 잡고 싶은데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웹페이지에 있는 요소들, 엘리먼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UL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죠? 이만큼 메뉴 목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각각의 컨텐츠들이 li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웹의 구성 요소 중에 UL-li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목록을 나타낼 때.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양들 안 이쁘죠? 없애줘야겠네요. UL과 li 이 녀석들도 노멀라이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UL 이 녀석한테는 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디한테 마진 0을 줘서 바디의 여백을 제거를 한 후에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볼게요. 그리고 li한테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li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UL은 바깥쪽 이거를 얘를 잠깐 끄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다 잡혀 있고요. 너비 같은 걸 지정 안 했는데 얘가 최대화되고 있는 걸 보면 UL은 디스플레이가 뭐겠어요? 블록이겠네요. 그리고 li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쓰였는데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씩 나오는 걸 보면 이 녀석도 디스플레이가 블록이겠죠. 일단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록인데 그 녀석들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둘 다 입혀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li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 이건 뭐야? li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 제가 마진을 만약에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li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마진 레프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마진을 꺼도 동작하지 않죠. 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얘는 li 게 아니라 UL 거예요. 근데 UL이 가지고 있는 마진은 심지어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던 공백입니다. 바디의 마진을 껐기 때문에 사실 위쪽에 여백이 존재하면 안 됐는데 이 녀석은 여백이 있었어요. 이게 마진 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끄게 되면 저 위에 공백이 붙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없앨까요? 이쪽은. 자, 이쪽은 패딩 0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그리고 사실 줘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패딩 0을 줌으로써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던 그 점들은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에 논이라고 하는 값까지 줘야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 리스트 스타일 논은 또 li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UL, li 이 녀석들을 노멀라이징을 할 때는 UL한테 마진과 패딩을 꺼줘야 되고 li한테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적으려면 귀찮으니까 얘를 보통 UL, li를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UL, li를 사용할 때는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UL과 li를 선택해 놓고 마진 0, 패딩 0, 그 다음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정교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멀라이즈에 대한 거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어요. 뭐냐면 자, UL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OL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이 태그들은 리스트, 목록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UL의 자식으로는 OL도 마찬가지 UL과 OL의 자식으로는 li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제가 div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화면엔 나와요. 화면엔 나오는데 이거는 올바른 사용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UL과 OL의 자식으로는 li만 올 수 있고요. 근데 li의 자식으로는 이 li라는 태그의 자식으로는 누구도 올 수 있어요.
그 누구도에는 UL도 포함입니다. UL, OL 이런 녀석들도 포함이에요.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UL이 또 왔으니까 그 밑에 자식으로는 LI밖에 못 오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지금은 노멀라이즈가 적용됐으니까 티가 안 나지만 노멀라이즈를 제거해 놓고 보면 얘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리스트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밑에 리스트로 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ULLI가 쌓여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이거 말고 여기로 갑시다. 아, 근데 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는 결과물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는 좀 나중에, 이거 아닌데, 만들어 볼 건데, 자, 뭐 해볼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밑에 2차 메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3차 메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여기가 구성이 UL, LI 밑에 A 태그가 있고, 그 A 태그의 형제로 UL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차 메뉴, 얘가 지금 2차 메뉴 이런 식으로 쭉 반복 구조로 내려갈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해보실 거니까, 실제로 UL과 LI 쓸 때 UL의 자식으로는 LI밖에 못 오지만 LI의 자식으로는 누구도 다 올 수 있으니까 LI한테 UL을 또 자식으로 내려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쌓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UL, LI 개념을 또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젠 코딩으로 H 달러 곱하기 6,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H 달러 이렇게 썼죠. 자,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은 태그를 만들 때에도 이 달러 활용이 가능해요. 자, 이건 잠깐 주석을 걸어 놓고요. 제가 div 태그를 만들 건데 인위적으로 제가 임의로 div 태그에 넘버링을 해서 얘를 10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달러라고 하는 녀석을 값 쪽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그를 만들 때에도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활용이 돼요. 다만 태그에는 이렇게 숫자가 넘버링으로 붙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활용 사례는 거의 없겠지만, 지금 이 H라고 하는 이 녀석은 활용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H1부터 H6까지 6개를 곱하는 거니까 H6까지 만들어 줄 건데, 그 안에 컨텐츠로 H1부터 H6까지 넣어 주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자, 얘는 H 태그입니다. 태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좀 몇 개 있어 보이죠? 자, 이거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H 태그는 H1부터 H6라고 하는 이 태그들은 기본 디스플레이 뭐겠어요? 출바꿈 되고 있으니까 블록이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글자는 이만큼밖에 안 써있는데 위아래로 좀 떨어져 있네요. 이거 마진 같은 거 들어가 있겠죠. 마진이나 패딩 같은 거, 그쵸? 그리고 또 H1과 H2의 글자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 이 태그는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 H라는 이 말이 헤드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에서 자주 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글자가 크고요, 얘는 좀 작죠. 그다음 얘랑 얘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 이 녀석이 좀 더 작죠. 이것도 실제로 H 태그의 작동 원리랑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가 H1부터 6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작아지고요. 자, H7은 있을까요? 제가 6까지만 쓴 걸 보면 H7은 없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써준 걸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쓰여졌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H7이라는 태그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자면은 굵기 같은 거 좀 들어가 있겠죠. 일반적인 텍스트보다는 확실히 더 굵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본 스타일이 좀 부여가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h 태그를 사용할 때도 얘를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글자 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글자 크기는 태그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니까. 폰트 사이즈는 안 건드릴 거고, 이렇게 H1부터 U까지 다 선택을 해놓은 뒤에 이 녀석들의 마진을 끄고 사용을 합니다. 마진은 불필요하니까요. 이게 H 태그의 노멀라이즈. 이걸 이제 리셋의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폰트 사이즈까지 아예 없애버리는 형태인데, 그럴 거면 H 태그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냥 div 같은 거 써도 똑같이 동일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H 태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될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념 정리한 것부터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아니다, 이거 하나만 먼저 하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부분에 정답 예시가 하나 올라와 있을 텐데, 이 정답 예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얘를 보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정답 예시 이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려보기도 하고 뭐 눌러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뒤에 이거랑 동일한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시고, 얘네들을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야 내가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면서 직접 이거랑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을 거니까 생각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뭔가를 또 추가로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새로 고치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할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 같은 개념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보시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힌트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 거예요. 화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1차 메뉴를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게 주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먼저 판단할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색 바뀌면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좀 바뀌고요. 그리고 글자 색도 반전되고 있죠. 자,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색이 바뀌는 영역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쪽에 있는 이 녀석.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떠한 태그, div 같은 걸 썼을 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만큼만 배경색을 바꾸거나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여백을 생각했을 때, 이 여백은 이 녀석 주 컨텐츠 홈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는 다른 영역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역이라는 것까지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 녀석보다 더 큰 위상의 존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형제의 개념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형제로 만들어지는 거였다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했을 때 컨텐츠들을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게 만들면 이 여백을 없애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어요. 태그의 줄바꿈을 없애서 태그를 이어붙이기, div를 쓴다고 했을 때 이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div를 이렇게 써야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얘는 그 여백이라는 게 없죠. 그렇다라는 건 태그를 붙여서 하진 않았을 테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형제로 존재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또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바깥에 있는 회색깔 부분이 이 홈이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얘를 감싸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블럭을 씌워서 보시게 되면 이만큼의 여백들이 존재하죠.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칸의 여백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템 4개는 각각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으로 한 줄을 여러 명이 같이 쓰고 있는 상태겠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 사이에 여백이 살짝 보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커서가 바뀌니까 A 태그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샵 추가되는 거를 보면은 A 태그에 href 샵 걸려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판단한 것만 생각을 했을 때 이 회색깔 가장 큰 범위, 이 바깥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을 예를 들어 div 같은 걸로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그 안쪽에서 이 아이템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A 태그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A를 4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div 사용해 주도록 하고요. 이 안쪽에다가 A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써야 되는 텍스트가 Home Tutorials Articles Inspiration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 글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달러를 사용해서 그냥 4개를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div에 a 태그 4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a 태그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노멀라이징 해줘야겠죠. 컬러 이네리트 사용해줘야 되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자, 그리고 바디도 노멀라이징 해줘야겠네요. 마진 0.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회색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지금 우리가 div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볼게요. 여기를 색깔은 그냥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블록 요소니까. 그럼 얘는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 너비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최대화인 상태에서는 얘를 잘라낼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물론 너비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인라인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너비를 한 500픽셀 정도로 구애를 한 다음에 이 녀석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 이거는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iv 자체가 이제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글자가 됐어요. 그럼 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글자의 부모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div의 부모로는 body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body한테는 특정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녀석을 가운데 정렬할 수 있게끔 제가 태그 하나를 더 만들게요. 태그 하나 그냥 섹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div를 감싸주게 되면 이제 이 섹션을 통해 우리가 div 이 영역을 가운데 정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뉴 8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니까 저는 여기 위에 조금만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탑 같은 거 한 50픽셀만 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것과 유사하게 사이즈를 좀 키워주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일단 높이가 생겨야만 이만큼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높이를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 만약에 100픽셀을 줬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 사이즈에, 그러니까 이 바깥 회색 영역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직 정렬에 대한 건 안 배웠거든요.
실제로 HTML 태그와 CSS를 사용해서 수직 정렬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A 태그한테 마진을 부여해서 마진 탑으로 적당히 맞추는 게 최선이에요. 당연히 그런 방법은 아니겠죠. 디자인을 할 때는 어줍지 않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글자가 아닌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도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걸로 봐서는 얘가 커지는 게 아니라 A가 직접 커지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뭐 1.3 rem 정도로 키워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A의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자, A는 지금 영역이 어떻죠? 딱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인 이 녀석의 사이즈를 키우겠다. 그러면 뭐 너비 높이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패딩 같은 걸 사용해서 안쪽에서 밀어냄으로 사이즈를 빵빵하게 키우는 방식도 존재할 거예요. 뭐가 됐든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패딩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10픽셀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얘는 된 건가요? 부모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 A 태그는 인라인인데 인라인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거 잘 안 먹으니까. 그럼 지금 이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면 얘네들은 줄을 바꾸겠죠. 그럼 블럭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 얼추 형태를 좀 갖춰가는 느낌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여기에요. 이 여백. 이 여백은 A가 가지고 있는 A로 채워진 영역보다 더 많이 옆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위는 튀어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옆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div의 사이즈를 너비를 뭐 한 400 픽셀을 부여해서 이러면 이제 A 태그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서 내려간 건데 500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를 고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개념과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도 제가 패딩을 사용할 거예요. 상하는 0으로 줄 거고요. 좌우를 한 15픽셀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하면 안쪽에서 밀어내고 늘어나는 거니까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한테 이제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해서 외곽선을 살짝 다듬어 주겠습니다. 둥글게요. 그럼 이제 형태가 좀 비슷해진 것 같죠? 그리고 이 보더는 제거를 해주면 느낌 왔죠? 자, 이제 A 태그한테 호버,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그 다음에 글자 색은 좀 반전돼야 되니까 화이트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눈에 보이는 것, 이 사실만 가지고 그냥 최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끝내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이 좀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저는 A 호버 이런 식으로 태그를 직접적으로 선택했죠. 자, 이 녀석들을 콕 집어낸 게 아니라 A라는 태그를 종합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있는 화면에 이 메뉴 말고 다른 녀석들이 존재했을 때는 A 태그가 영향을 받겠네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를 제대로 명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그 다음에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이런 식으로 이게 명확히 들어가 줘야 지금 얘한테만 난 이런 걸 부여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1차적인 수정을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부족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상태까지만 봤을 때 문제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요, A 태그는요, 기본이 뭐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라 그랬죠. 근데 이런 인라인 요소들은요, 독단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지금 div라고 하는 부모 아래에 a 태그가 4개, 사형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녀석들은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컨트롤할 때 이렇게 독단적인 요소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 태그를 하나 감싸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써도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인라인 요소들은 하나 더 감싸서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div가 겹치고 있으니까 태그 이름을 좀 바꿔서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깥에 있는 이 녀석을 내비라고 넣어주고 여기를 섹션으로 해주고요. 여기를 div로 갑시다. 애초에 구조를 정할 때부터 이 구조를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조 레이아웃을 정할 때부터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자, 이 내비라고 하는 녀석은 메뉴를 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메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컨트롤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한 가장 큰 범위. 자, 그래서 얘는 메뉴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섹션은 아니다. 이건 메뉴 박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고 얘가 이제 메뉴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이 div에 대한 게 얘가 메뉴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 태그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메뉴라는 걸 만들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럼 CSS가 지금 태그 이름이 바뀌니까 깨졌죠?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좀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바꿀 거니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최대한 가장 큰 범위, 그러니까 가장 부모 이런 녀석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CSS 작업을 하는 게 효율이 좋아요. 왜냐하면 A부터 건드려 놓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건드렸던 작업했던 결과물을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일단 메뉴 박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내비 태그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일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메뉴 아이템들, 메뉴 이 녀석들을 총 가운데 정렬을 하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섹션 자체가 블록이니까 이 녀석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줘도 뭐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섹션이 글자라서 바뀐 게 아니라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쪽에서 div를 파고 들고 그 안에 a까지 파고 들어서 이 글자가 영역 안에 움직일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가 된 개념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이렇게 넓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우리 백그라운드 컬러 어차피 입혀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의 너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딩을 통해 좌우 여백을 좀 만들어주는 거 아까 봤었죠? 그것도 똑같이 진행할 거고요. 상하는 0, 좌우로 한 10픽셀, 뭐 15픽셀, 20픽셀 상관없어요. 만들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도 레디우스 같은 거 주면 되겠죠. 녀석한테 한 10픽셀 정도.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자식관계 명확하게 가주는 게 좋다라고 했죠. 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 건드렸고 그 안쪽에 섹션도 건드렸어요.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더 할 건 없어 보이니까 그 안쪽에 있는 div로 파고 들어와야겠죠.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 녀석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지금 섹션의 자식 div는 블록 요소. 그럼 블록 요소기 때문에 줄을 바꾸고 있죠. 그럼 이 div들이 블록이 아니게 되면 한 줄로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얘는 건드릴 게 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이즈를 좀 키우는 거, 이것도 여기다가 일단 먼저 해보죠. 빵빵하게 키우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태그로 가볼게요. 자, 이 녀석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하나 입혀놓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영역을 아셔야 되니까. 자,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div의 크기는 이미 커져 있어요. 여기다가도 백그라운드 같은 거. 얘가 div가 잡고 있는 영역은 노란색이에요. A는 빨간색이죠. 그럼 우리는 마우스를 여기다 올렸을 때 A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쵸? A 자체가 커지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A를 키워야 되네. 그럼 A를 어떻게 키워요? 아까 했던 대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하나 부여하고 여기다가 패딩을 주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란색이 같이 커지겠죠. 왜? 패딩은 A가 커지면 그 커진 거에 또 밀어내서 안쪽에서 밀어내서 또 커져야 되니까 이러면 A는 영영 div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div한테 패딩을 줄 게 아니라 너비나 높이를 주고 A랑 똑같이 주면 안 돼요? 그럴 거면 A만 주면 돼요. 자, 이걸 말한 겁니다. 패딩을 둘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하고 여기다가 너비를 예를 들어 뭐 한 100픽셀 높이를 한 100픽셀 이렇게 줬다. 그럼 div가 커지겠죠? 자, 이 커진 만큼 A 태그의 크기도 우리가 이렇게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럴 거면 애초에 얘한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A가 커지면 그걸 감싸고 있는 부모는 알아서 커질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때 A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사이즈를 키워주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도 A 태그 선택 요소가 가능해질 거니까요. 자,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없애주고요. 이제 호버 작업하면 되겠네요. A의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그 다음에 컬러를 화이트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처리는 끝났습니다. 아까처럼 다시 또 됐죠? 근데 제가 호버 설명드릴 때 호버가 지금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옮겼을 때도 기능상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럼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호버를 이 div 쪽으로 옮기면 기능상의 문제가 생길까요? 얘는 안 생기겠죠. 왜? 지금 현재 div는 A랑 똑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같은 영역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니까 차이가 없겠죠. 그럼 한 칸 더 가볼까요? 섹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섹션, 메뉴 자리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A 태그, 메뉴 아이템 텍스트들의 글자색과 배경색이 바뀌는 거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는 안 되겠구나. div까지가 한계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태그와 이 스타일 무조건 태그를 이렇게 써야 돼요. 뭐 이 이름대로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고요. 스타일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군더더기가 좀 없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풀어보시는 문제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힌트를 추가적으로 열어드렸던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단계를 좀 나눠 놓은 거예요. HTML 구조를 세우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즉 레이아웃을 판단하고 레이아웃을 설정한 뒤에 그 구조대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힌트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서 이제 그 추가적인 스타일을 부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 힌트들을 열어서 해보셔라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해보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아예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좀 다르게 생긴 녀석을 만들 때는 또 해설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뭐 학업 공부하실 때는 모르겠으면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개발 쪽은요, 애초에 정답이 없기도 하고 정답 같은 녀석을 하나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 개발은 정해져 있는 루트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틀이랑 지식이야 당연히 기본 베이스인 건데 이 기본 지식과 틀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나가느냐는 다 개개인의 역량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이다.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직접 생각을 계속 해보셔라,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습 절대 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다음날 수업도 미리 듣고 오시면 다음 수업할 땐 편하겠죠. 아, 나 이거 이해했어. 미리 이해했던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볼 때 본인 스스로 머리로 생각하는 힘이 안 길러져요.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습이 필요한, 복습이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막 써내려가고, CSS도 막 써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중요해요. 얘를 만들어 나갈 때 생각해야 되는 그 과정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히는 이런 흐름과 분석,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를 만들 때에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 결국 지금 한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는 무조건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암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한 대로 이 결과물을 보고 이걸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거 충분히 돼요. 타이핑이 빨라야 된다? 아니요. 타자 150타, 100타 나오시는 분들도 10분은 완성할 수 있어요. 그만큼 타이핑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5분, 10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기본적인 모양새는 더 빠르게 나와줘야겠죠. 이거 암기는 절대 아닙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타이핑하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의 이 코드는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비의 자식으로 섹션을 만들 건데 그의 자식으로 div 4개를 만들 거고 그것들의 자식으로 각각 a 태그를 만들 건데 href는 샵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달러를 사용해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구조는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젠코딩 사용해서 메뉴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SS 작업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 기본적인 1차 메뉴, 이 녀석이 이제 1차 메뉴라고 부를 건데 이 녀석은 오래 걸려야 한 2분 3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려야. 그만큼 기본적인 녀석입니다. 이 레이아웃에 대한 분석과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거 정답 공유해 드릴 거고 내일 수업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몇 가지를 더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도 또한 몇 가지 더 추가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메뉴 만들기에 대해 기본적인 숙달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